안녕하세요, 빨간고래입니다. 오늘은 프로크리에이트 5.22 신버전에 대해서 할게요. 신버전이 나온 지는 좀 되었어요. 지금 소개해드리기에는 늦은 감이 있지만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제가 한번 사용해 볼게요. 근데 지금 제 갤러리 화면이 굉장히 깨끗하죠. 저는 5.22 버전으로 업데이트한 다음에 오류나는 기능들이 있어서 앱을 삭제하고 다시 설치했어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메모리 증가로 기존보다 더 큰 캔버스 만들기가 가능해졌어요. 단 M1 칩이 탑재된 아이패드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참고해주세요. 그럼 얼마만큼 크게 만들 수 있는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 아이패드는 M1 칩이 탑재된 프로 5이고요. 저장 공간은 256 램은 8GB입니다. 사이즈는 여러분들 감 잡기 쉬우시도록 밀리미터로 할게요. 먼저 A3 사이즈로 만들어 볼게요. 297, 420, 해상도는 300, 그럼 레이어가 56개 만들어집니다. A2로 해볼게요. 420, 594mm, 해상도는 300, 그럼 레이어는 26개 만들어집니다. A1 사이즈로 해볼게요. 594, 841, 해상도는 300, 레이어는 11개 만들어집니다. 참고로 A1 사이즈 300dpi를 픽셀로 전환하면 7016, 9933 픽셀입니다. 인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넘어갈게요. 브러쉬를 탭하여 라이브러리를 보시면 최근 사용이라는 탭이 추가가 되었어요. 최근에 사용한 브러쉬는 여기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프로크리에이트는 브러쉬가 매우 많아서 찾는 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브러쉬는 이렇게 탭을 따로 묶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찾기 쉬워질 것 같아요. 이 기능은 그동안 제가 좀 생겼으면 했던 기능이에요. 이제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최근 사용 브러쉬가 이렇게 자동 저장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편하고 작업 시간을 많이 단축시켜 줍니다. 그래서 프로크리에이트에도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했는데 최근 사용 브러쉬가 생겼네요. 이제는 브러쉬 크기를 저장할 수가 있어요. 지금 크기가 13%이잖아요. 여기서 플러스를 탭하면 13%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굵기를 그리다가 다시 13%로 하려면 그냥 탭 한 번만 하면 돼요. 취소하는 방법은 마이너스를 탭하면 됩니다. 정말 유용하게 잘 쓸 것 같고 반가운 기능이에요. 자, 이제 클립 스튜디오 같은 다른 프로그램을 보면 이렇게 굵기는 패널에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편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패널로 이렇게 나오면 자리를 많이 차지하니까 그건 또 심플함이 장점인 프로크리에이트의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몇 개라도 슬라이더 바 위에 올라갔으면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짝대기로 슬라이더 바 위에 이렇게 표시되는 방법도 심플하고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할게요. 안정화라는 기능이 새로 생겼어요. 안정화가 뭐냐면요, 손떨림 방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덜덜 떨면서 그려도 반듯하고 매끄럽게 보정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안정화 끄고 그어볼게요. 원래는 덜덜 떨면 떨리는 선이 나오겠죠. 프로크리에이트에는 손떨 방지되는 기능으로 스트림 라인이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스트림 라인보다 더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강화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정화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요, 브러쉬를 탭하고 브러쉬 스튜디오로 들어갑니다. 왼쪽에 안정화라는 메뉴가 새로 생겼어요. 안정화를 탭할게요. 상단에 스트림 라인이 있는데요. 스트림 라인은 원래 있었던 기능이고요. 그 밑에 안정화와 움직임 필터링은 새로 추가된 거예요. 자, 비교하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다 죽여놓고 써볼게요. 다 꺼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손을 덜덜 떨면 덜덜 떨리는 선이 나오죠. 자, 이제 스트림 라인만 올릴게요. 짜잘짜잘한 잔떨림이 보정이 됩니다. 이번에는 안정화를 올려볼게요. 잔떨림은 물론이고 전체적인 라인도 보정이 돼요. 그리고 움직임 필터링을 올려주면 제 손의 큰 동세까지 더 보정을 해줘서 거의 직선에 가깝게 나옵니다. 굉장히 매끄럽고 반듯한 선을 그을 수 있겠죠. 이런 선 쓰시는 분들에게는 좋을 것 같아요. 이 안정화 기능은 브러쉬마다 브러쉬 라이브러리에서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이 캔버스에서 사용하는 모든 브러쉬에 한꺼번에 적용할 수도 있어요. 상단에서 공구 모양의 동작, 설정, 압력 및 다듬기를 선택하시면 여기서도 안정화가 있습니다. 올려줄게요.
지금부터 이 캔버스에 쓰는 모든 브러쉬는 다 안정화가 적용이 됩니다. 안정화 끄고 해볼게요. 차이점이 느껴지시죠? 오른쪽 상단에 원을 탭하면 색상 패널이 나타나요. 여기서 팔레트를 탭하면 카드라는 메뉴가 하나 더 있어요. 탭하면 색이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텍스트로 이름이 친절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름을 탭하면 사용자가 입력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는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소리가 납니다. 되게 웃기죠? 어떻게 설정하는 거냐면요. 아이패드 홈 화면으로 갈게요.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에 들어가시고 왼쪽에서 프로크리에이트를 선택합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면 피드백 효과음이 있어요. 활성화시킵니다. 프로크리에이트를 종료했다가 다시 킬게요. 바로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 기능은 프로크리에이트로 강의하고 그럴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크리에이트에서 그린 다음에 색감을 변경하거나 효과를 주려면 조정에서 메뉴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존에는 이제 수정을 레이어에 할 건지 부분에다 할 건지 이 조정 메뉴에서 선택하게 돼 있었는데요. 이게 없어졌어요. 자, 각설하고 일단 써볼게요. 색조, 채도, 밝기로 들어가 보면 레이어 전체의 수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상단에 색조, 채도, 밝기를 클릭하면 지금은 레이어에 선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걸 펜슬로 선택하고 애플 펜슬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드래그한 부분이 영역으로 잡히고 수정이 됩니다. 그럼 레이어로 썼다가 펜슬로 썼다가 왔다 갔다 하기가 편해졌어요. PDF로 저장하는 건 가능했는데 블록이는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비밀번호 걸려있는 게 아니면 블록이 가능합니다. 갤러리에서 가져오기를 클릭하고 PDF를 선택하면 불러옵니다. 불러와서 주석을 달거나 변경해서 동작, 공유, PDF를 선택하시면 PDF로 다시 내보내집니다. 자, 이렇게 PDF로 불러오면 하단에 페이지 보조가 자동으로 뜹니다. 썸네일을 클릭하면 페이지 이동이 되고요. 새로운 페이지를 누르면 추가되고요. 썸네일을 누르면 이렇게 또 복제 또는 삭제가 가능합니다. 페이지 보조가 안 보이시면 동작, 캔버스, 페이지 보조를 활성화시켜 주세요. 요걸 또 비활성화하면 사라집니다. 페이지 보조는 여러 페이지가 한 프로젝트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스타툰이나 웹툰처럼 여러 컷을 한 번에 작업하시는 분들께 유용한 기능이고요. 저도 이거는 나중에 인스타툰을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해볼게요. 저는 이제 앞으로 버전이 업데이트 되면서 이 페이지 보조에 좀 기능이 좀 강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레이어를 추가를 하면 페이지가 추가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페이지를 같이 선택을 해서 그룹으로 묶어버리면 하나의 페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페이지마다 레이어를 살려가면서 작업이 가능해요. 이 페이지 보조 가지고 인스타툰 하는 건 제가 또 나중에 또 할게요. 이제 단일 제스처 도우미 할게요.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와 같이 손가락으로 하는 제스처를 이제는 애플 펜슬로 톡톡 찍어서 할 수 있습니다. 두 손을 다 쓰시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참 반가운 기능인 것 같아요. 설정에서 프로크리에이트를 선택하시고요. 단일 제스처 도우미를 활성화시켜 두면요. 제스처가 이렇게 창으로 뜹니다. 자, 마지막으로 3D 모델 페인팅을 할게요. 이번 신기능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기능은 3D 모델 페인팅입니다. 그런데 저는 왜 맨 뒤에 넣었냐면요. 이건 설명이 좀 길고 3D에 관심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안 보셔도 돼요. 그래서 나에게 필요도 없는 기능인데 그냥 A to Z까지 그냥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만 보시고요. 아니신 분들은 이제 패스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3D 모델 페인팅 할게요. 이제 프로크리에이트에서 3D 모델에다가 페인팅이 가능해졌어요. 3D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에요. 저는 3D를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3D를 잘 못하기도 하고요. 별로 할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2D가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신기능이 생겨서 한번 써봤거든요. 근데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저 같은 사람들도 쉽게 쓸 수 있도록
심플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한번 사용을 해보면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프로크리에이트에서는 3D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3D 모델을 불러와서 겉에 그리기가 가능한 겁니다. 기존에는 평면에다 하는 드로잉이었다면 이제는 입체에 드로잉이 가능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불러올 수 있는 파일 형식은 USDG 그리고 OBJ 파일입니다. 그럼 3D 모델을 가져와야겠죠? 프로크리에이트에서는 샘플로 모델팩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다운로드 해볼게요. 동작, 도움말, 새로운 기능이 궁금하세요를 탭하면 소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모델팩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모델이 다운로드 됩니다. 갤러리로 돌아가 볼게요. 모델들이 나타났죠.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볼게요. 꽃병을 선택하겠습니다. 한 손가락으로는 돌리기가 되고요. 두 손가락으로는 확대 축소가 됩니다. 이 리얼한 질감이 보이시죠? 역시 3D입니다. 여기에다 이제 페인팅을 해볼게요. 칠하고 싶은 면을 한 손가락으로 톡 찍고요. 원하는 색상과 브러쉬를 선택한 다음에 애플 펜슬로 그냥 그으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네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가 뭔가를 잘못한 건지 제 아이패드만 그런 건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선을 그으면 선과 좀 동떨어진 부분에서 그어져요. 그러니까 애플 펜슬이 닿는 부분에서 떨어져서 그어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프로크리에이트는 제대로 그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푸크를 삭제했다가 다시 설치했는데 마찬가지고 지금 제 아이패드는 참고로 OS는 지금 가장 최신 버전인 15.2고요. 저장 공간은 256인데 27.1GB 사용하고 있거든요. 제가 프로크리에이트에 문의를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근데 신버전 발표 후 문의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답변이 늦어질 수 있다고 자동 회신 메일이 왔네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변은 좀 제가 늦게 받을 것 같아요. 혹시 이게 왜 이런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이제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제가 영상 아래 더보기 글에 남겨드릴게요. 자, 그럼 일단 넘어갈게요. 자, 다른 것도 칠해볼게요. 칠하고 싶은 면을 선택하고요. 드래그하면 선이 그어지는데요.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해도 색이 들어갑니다. 윗면도 칠해볼게요. 근데 병뚜껑은 드래그 앤 드롭이 안 되더라고요. 레이어를 보니까 병 윗면이랑 묶여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게 드래그 앤 드롭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칠하니까 되네요. 그래서 빡빡빡 칠했습니다. 캔 옆에 드로잉을 해볼게요. 이렇게 옆면을 선택하고 드래그하면 선이 그어지죠. 그런데 이 브러쉬에 금속 느낌이 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브러쉬에 브러쉬 스튜디오로 들어가면 왼쪽에 머테리얼이라는 메뉴가 생겼어요. 여기서 메탈릭을 탭하고 양을 이렇게 끝까지 올리면 반질거리는 그 금속 느낌이 나게 그려집니다. 신기하죠?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게요. 지금 이 모델에서는 금색보다 그냥 노란색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글씨를 써볼게요. 그리고 이 캔의 반짝거리는 정도도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레이어 패널에서 이 큐브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면요. 색상, 거칠기, 메탈릭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색상은 지금까지 칠했죠. 그리고 거칠기는 이 질감의 거칠기예요. 거칠기를 선택하고 조정해서 밝게 해줄수록 매트해지고요. 검은색에 가까워질수록 질감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레이어에서 메탈릭을 선택하고 아까처럼 조정해서 밝기를 조절하면 메탈의 느낌이 조절이 됩니다. 흰색으로 갈수록 금속화, 검은색으로 갈수록 비금속화 됩니다. 그럼 캔에다가 드로잉을 더 해볼게요. 동작을 누르고 3D를 누르면 2D 텍스처 보기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 지금 이 캔을 면을 갈라서 평면 바닥에다가 쫙 펼쳐놓은 전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글씨 크기를 좀 수정해 볼게요. 올가미로 선택한 다음 살짝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얼굴도 그려볼게요. 여기서 드로잉을 하면 2D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편하네요. 다시 동작을 누르고
3D, 2D 텍스처 보기를 끄면 다시 입체 모드로 돌아옵니다. 신기하네요. 진짜 신기하네요. 수정을 더 해볼게요. 다시 동작을 누르고 3D, 2D 텍스처 보기를 켜고 그리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그리면 3D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 결과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럴 때에는 동작, 레퍼런스를 누르면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드로잉을 하면 반영된 모습이 이렇게 같이 뜨는 거죠. 그리고 3D는 입체이기 때문에 조명이 있습니다. 조명을 수정해 볼게요. 동작을 누르고 3D 누르면 조명 및 환경 편집이 있어요. 조명이 큐브 모양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요. 조명을 탭하면 명암, 채도, 색상도 수정할 수 있어요. 복제 또는 삭제도 가능합니다. 조명을 추가하기도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AR에서 보기를 탭하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켜져요. 자, 그럼 제가 있는 공간에서 제가 만든 캔이 나타나요. 진짜 신기하네요. 한 손가락으로 드래그하면 위치 조절, 두 손가락으로 조절하면 크기 조절이 됩니다. 패티 음료수 좀 먹을래? 저장을 하고 싶으면 공유를 누르고 USDG 또는 OBJ 파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움직이는 파일로 저장을 하면 간단하게 돌아가는 애니메이션으로 저장도 돼요. 자, 3D는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신기능은 이제 여기가 끝입니다. 이거 말고도 자잘한 게 좀 더 있는데 나머지는 그냥 생략을 할게요. 오늘 영상 좀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다음 주는 이제 또 그림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베티 보일러 자리에서 놀고 있어요. 또 이제 난로 켜줄게. 이제 밤 됐으니까. 베티 이리 와.